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홍정민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ESG 위클리 전해드리겠습니다. ESG 사건 사고가 가장 많았던 산업군은 하드웨어 및 반도체, 소재, 자유소비재 제조, 금융 및 지주사였습니다. 하드웨어 및 반도체 섹터에서는 67건의 기사가 포착되었는데요. 그중 59건이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다양한 악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ESG 위클리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삼성전자 GOS 관련 논란이 이번 주에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GOS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로 게임이 실행되었을 때 스마트폰의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설치된 시스템 앱입니다. 2016년에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발열 문제로 상당히 민감해진 삼성전자는 갤럭시 단말기에 이 GOS를 탑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GOS가 켜지면서 버벅거리고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GOS는 끄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강제 적용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중에 발열이 되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시작 단계에서 이미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신 스포츠카를 샀는데 운전을 하려니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갤럭시 사용자들은 GOS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집단 소송 및 국민청원 등 실제적인 행동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해외 유명 전자기기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로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등 4개 기기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이슈에 이어 리스크 관리 부실 사건도 확인되었는데요. 글로벌 해킹 집단인 랩서스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일을 시인하였습니다. 랩서스가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소스코드는 하드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등이며 스마트폰 생체 인증과 같이 보안과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리스크 점수는 4.7로 심각 단계입니다. 소재 섹터에서는 현대제철의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위클리에서 고온의 용광로에 빠져 숨진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사흘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예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하청업체 직원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대제철과 하청업체의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난다 해도 원청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는 기업 공급망 실사법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 즉 자회사, 공급업체, 하청업체까지 실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노동 및 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발견된 문제 및 대응할 방안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하청업체의 리스크는 곧 그 기업의 리스크가 됩니다. 현대제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07년 이후로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본질적인 체질 개선과 공급망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현대제철의 ESG 리스크 점수는 4.3으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심각 단계입니다. 자유소비재 제조 섹터에서는 LG전자의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불공정 관행 이슈와 소비자 문제 이슈가 제기되었는데요. 가전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하도급 업체에 공식적인 서면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 관행 이슈 리스크가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정수기 제품에서 혼탁한 물이 나온다는 고객 불만을 접수받아 LG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하였고 생산 과정에서 염소 성분이 함유된 검사수가 과량 투입되어 혼탁한 물이 출수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언더싱크 제품에 대해 사용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환불 조치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기업은 카지노 슬롯머신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인 토비스입니다. 주총 시즌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요. 앞서 소개했던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국민연금도 보유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3월 16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앞서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의원 선임 안건에 대해 후보자들의 이력을 확인하고 반대한다고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찬성 및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경우 주주 제안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최근 차파트너스는 기업 토비스의 경영진에 주주 서한을 보냈고 내용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비스는 경쟁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경영진 보수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사보수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주주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관의 황금 낙하산 조항, 즉 적대적 M&A로 실직한 이사에게 퇴직금 외에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정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배구조 투명성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직 국내 주주 제안을 보면 ESG 이슈 중 지배구조 이슈에 한정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ESG 투자를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ESG 위클리를 통해 살펴본 각종 기업들의 소비자 문제, 리스크 관리 부실, 지배구조 투명성 이슈 등 어느 특정 한 분야만이 아닌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하는 ESG 이슈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급해드린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은 표에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기업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